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양한 배당주 투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나철균 강사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배당주 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, 배당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또 효율적인 배당주 투자에 관련된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목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코스피 5년 정도의 지수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, 최근 2400선에서 이제 안착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, 만약 여러분들 고객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보실 텐데,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이런 투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인 배당주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,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하자니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, 그렇다고 또 기다리고 뭐 관망세를 갖자니 나만 투자 손실이 나는 것 같은 이런 또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, 배당주 투자는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배당주 관련된 것들을 권해드리면 딱 적당하겠습니다. 먼저 배당 관련된 이제 뜻을 좀 알아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.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그 기업,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,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어쨌거나 투자를 받는 입장인 거고, 그러면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감사합니다. 그런 의미, 또 우리 그 고객들,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, 이 분들에게 그 가치를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배당을 보통 합니다. 그래서 채권을 사게 되면은 채권 관련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처럼,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주식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시세 차익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배당 소득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,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고요. 대표적인 배당주 투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가 배당주 주식을 직접 매입해서 투자하는 방법. 두 번째는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. 세 번째는 배당주 ETF라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, 배당주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이지만, 주식을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고, 또 저희의 업무 영역 밖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배당주 펀드와 배당주 ETF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배당주 펀드 투자 시 고려사항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요. 첫 번째, 이제 중장기 누적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선택을 하라. 두 번째, 배당 펀드 중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선택을 하라.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 성향이 높은 그 종목들로 구성된 펀드를 선택하라인데,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중장기 누적 수익률 높은 이 펀드를 선택하라인데, 배당주 펀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펀드의 운영 방법이 아니라,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의 종목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. 왜냐하면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은 보통 배당을 한 해는 많이 하고 한 해는 적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보유한 종목들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경우에 시세 차익은 더불어서 배당 수익을 얻게 되는데, 만약에 이 배당주 펀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너무 매매가 잦고 이 시세 차익, 이 코스피 지수 위주로 따라가는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, 이거는 이름만 무늬만 배당주 펀드지 실제로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 이제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산 차원에서 배당주 펀드를 선택을 했는데, 이게 일반 펀드와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주 펀드 선택하실 때는 일단은 매매 회전율이 낮고,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뭐 평균 지수를 살짝 상회하더라도 꾸준히 배당주에 투자되는 펀드들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대형 배당주 펀드를 선택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왜냐하면 대형 배당주 펀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금이 펀드에 적게 되면은 굉장히 좀 휘둘릴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이 모여져야 되고, 그런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 펀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 펀드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대형주 펀드 위주의 배당주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두 번째 팁이 되겠고요. 세 번째는 배당 성향이 높은
종목들로 구성된 펀드를 선택하자라는데, 배당 성향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다른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적게 주는 배당 성향이 낮은 주식 회사들보다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관련된 그 사이트들 들어가 보시면은 그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, 종목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당주 펀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우리가 배당 성향이 높은 펀드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배당주 펀드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 확률이 좀 더 적어지겠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,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배당주 ETF 투자에 관련된 겁니다. ETF는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상품인데,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ETF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로서,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한 펀드 안에 보통 100가지 정도의 회사들, 기업들을 담아놓게 되는데, 이거는 우리가 펀드로서 공모 펀드로 이제 발매가 되기 때문에 뭐 환매를 신청한다든지 바로 거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이 펀드를 일반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바로 거래가 편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펀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운영 거래 편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 상품이고, 그 중에서도 ETF 안에 구성된 종목들이 배당주로 구성된 그 ETF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배당주 ETF라고 부릅니다. 이 배당주 ETF 같은 경우 장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.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이 주식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그 배당주 종목들을 나눠서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장점이 있겠고, 두 번째로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좀 어렵고 꺼려하고 두려움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. 고객분들의 경우에 보면은. 그래서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점. 그리고 펀드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. 지금 내가 이 시세들을 보면서 바로 매도도 하고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. 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펀드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좀 적합한 금융상품이 되겠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배당주 ETF를 뽑아봤는데요. 각 그 배당주 ETF마다 추종하는 지수들이 살짝 다릅니다. 그래서 배당주 그 ETF 이름 앞에 들어있는 뭐 아리랑이라든지 타이거라든지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 ETF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, 그 회사를 나타내는 그 표현입니다. 그래서 같은 이제 배당주 펀드라도 어느 회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붙는 그 영어 이름이 좀 달라지게 되겠고요. 첫 번째 아리랑 고배당 같은 경우는 FN 가이드 이제 고배당 지수를 추종을 하는 그 스타일이고요. 두 번째 타이거 코스피 배당 같은 경우는 코스피 고배당 이제 50주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런 식으로 그 각 배당주 ETF마다 추종하는 지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이제 그 ETF들을 살펴보시고 나는 이게 조금 더 괜찮고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고객분들께 권해드리고 투자를 이제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. 자, 배당주 투자 팁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, 전통적으로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그 전통 투자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 단순 배당형 투자와 배당 재투자법이 있습니다. 단순 배당형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번 이제 배당이 나오게 되는데, 그냥 그 배당을 월급처럼 혹은 연금처럼 받아서 쓰시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고, 배당 재투자 방법은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나온 이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더 펀드에 투자를 한다든지 ETF를 추가로 매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배당주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배당 재투자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요. 이것은 그 우리 연금저축 투자할 때 마찬가지로 매년 세액공제로 그 수익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 세액공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그냥 써서 뭐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그냥 눈먼 돈이 되는데, 매년 받아들이는 이 세액공제 자금을 가지고 다시 뭐 연금저축 뭐 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 펀드에 다시 투자하게 되면은 이 자금이 점점 복리효과를 불어나게 돼서 나중에 찾았을 때는 좀 크게 늘어나는 효과와 같다라고 볼 수 있기
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실 때는 배당주 재투자 방법이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학습 정리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안정적인 이제 투자 방법으로는 배당주 투자가 있다.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지만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배당 수익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고요. 그리고 배당주 펀드, 배당주 ETF를 우리는 좀 그래도 많이 취급을 해야 될 것이고 배당주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,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.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 배당주 투자에 관련된 그 팁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